그들이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결심 전 꼭 봐야 할 영화. 오동진 영화 이야기. 사람들이 울부짖는다. 수술대 위의 아이들은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그런 아이를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이의 엄마들은 통곡한다. 남자들은 분노의 고함을 지른다. 그럼에도 폭격은 이어지고 주변의 모든 것은 파괴된다. 폐허가 된다. 우크라이나 동부, 러시아 접경 항구 도시인 마리우폴은 그렇게 개전과 동시에 아수라장이 된다. 4살 여아 에반겔리나와 18개월 된 유아 키릴도 속절없이 죽었다. 이 모든 것이 다큐멘터리 마리우폴에서의 20일에 담겼다. 마리우폴시의 주민들, 하르키우와 키로바 등등 사람들의 모습은 스트링거가 찍은 것이다. 스트링거, 비상근 프리랜서 방송기자. 분쟁 지역에서 통역을 담당하다 위급시에 아예 국제뉴스 리포터가 되기도 하는 사람들이다. 현재 진행형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비극이 세상 밖으로 전해진 것은 이 스크린거들의 역할이 크다. 이들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생생한 장면들을 모든 통신망이 끊어진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전화선을 찾아내 위성전화 송신 방식으로 조각의 영상들을 보냈고, 이 영상들은 AP 등 국제통신사의 전파를 통해 방송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크라이나 스트링거들의 목숨을 건 취재기 마리우폴에서의 20일은 2024년 2월 할리우드 초호화 파티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국제 장편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턱시도와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떠들던 배우들, 감독들, 프로듀서들은 일순 숙연해졌다. 그러나 곧 다시 웃고 떠드는 파티장으로 돌아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금방 잊혀지고 금방 남의 일처럼 되기 일쑤이다. 러시아군이 산부인과 병원을 포격한 후 끔찍한 현장에서 경찰관 블라디미르는 카메라를 향해 호소한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여자들, 우리의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이후 블라디미르는 AP의 스트링거들과 동행하며 이들의 취재를 지원한다. 블라디미르는 스트링거들이 이번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정규방송을 통해 이들 스트링거들이 내보내는 영상과 사진들 전부가 우크라이나 배우들을 동원해 만든 가짜 뉴스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들이야말로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블라디미르가 동행한 촬영길에서 AP팀은 지란 글씨를 크게 새긴 러시아 탱크들이 아파트와 공장, 회사 건물을 향해 무차별 폭격을 가하는 모습을 찍기까지 한다. 그것도 인공적으로 만든 가짜뉴스인가? 이 다큐를 보는 사람 중 많은 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되기 전, 그러니까 그로부터 8년 전인 2014년경부터 이러다가 언젠가는 큰일이 날 것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과정, 푸틴이 해당 지역 러시아 주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치고 들어갔던 돈바스 침공, 그리고 도네츠크 공항 사태 등등 그 무수한 일들이 결국 전쟁으로 가기 위한 악의 빌드업이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진보 계열 국제 정치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얼마나 무능하고 어리석은 실수를 많이 했는지를 지적한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접경에서 진행된 서방의 군사 합동훈련이 얼마나 푸틴 체제를 위협하고 결국 그들로 하여금 전쟁 이데올로기를 광신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젤렌스키가 미न्스크 협정을 얼마나 잘 준수하려 했는가도 살펴보아야 한다. 미न्스크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내에서 우크라이나 정규군과 러시아 반군 사이의 잦은 충돌이 확전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돈바스는 고래로 코자크 지역이다. 기마민족인 코자크는 러시아 제정 때 황제 근위 부대를 할 만큼 친러시아 성향의 민족이다. 이들은 1905년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구에서 일어난 수병 반란을 나라를 횡단해 가면서까지 직접 가서 진압하기도 했다. 이걸 기록한 영화가 바로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감독의 전함 포템킨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더욱더 아무리 이런저런 문제가 내재해 있었다 하더라도 푸틴의 야욕, 곧 강한 러시아 슬로건을 내세워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행위는 무엇보다 그 어느 것보다 앞서서 강하게 비난받아야 한다. 지금은 어느 한쪽에 정치적 군사적 책임을 묻기에 앞장서기보다 민간인을 보호할 국제 활동에 나서야 하고 무엇보다 전쟁을 종식시킬 묘수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 전쟁은 안 된다. 이 와중에 러시아의 수천 명의 자국 군인을 파병하는 김정은 북한 정권이나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우리 정부나 사태를 지나치게 우습게 보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 판단, 이성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영화 마리우폴에서의 20일에서 견딜 수 없는 것은 아이들이 희생되는 장면들이다. 전쟁에서 가장 먼저 죽는 것은 아이들이다. 아이들의 팔과 다리가 잘려나간다.
그 다음으로 산모들이 죽고 그리고 여자들, 엄마들이 죽는다. 30대로 보이던 산모 이리나는 폭격을 당했고 부상을 당한 상태에서 병원에 실려왔다. 이 산모와 아이를 구하려는 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리나는 결국 죽었다. 이들을 맡았던 한 여의사는 눈물을 흘리며 이리나가 뱃속에 아이가 죽었다는 걸 알고부터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울부짖었다고 한다. 반대로 한 의료진은 분만을 통해 아이를 받아내는 데 성공한다. 폭격으로 엉망이 된 이제는 분만실도 진료실도 수술실도 아닌 폐허 속에서 한 중년 의사는 뱃속에서 꺼낸 아이를 주무르고 문지르고 엉덩이를 때려가며 울게 만들려 한다. 이윽고 아기가 호흡을 하며 울음을 터뜨리자 주변에 있던 의사들이 한결같이 눈물을 흘린다. 폭격 속에 태어난 아기는 죽은 모든 아기를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생명들을 푸틴과 젤렌스키 그 둘을 각자 지원하는 국가들의 수장들은 과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당신들은 이 눈물과 울음, 통곡에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마리우폴에서의 20일에 나오는 내레이션의 조용한 항변이다. 마리우폴에서의 20일을 찍은 스트링거들은 카메라 하드와 USB를 숨긴 후 적십자 차량을 이용해 간신히 빠져나왔다. 마리우폴은 86일 만에 완전히 함락됐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 2만 5천 명이 사망했다. 공식적인 기록일 뿐이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를 향해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는 장면이 나온다. AP 기자들이 찍은 집단 무덤을 봤느냐는 질문에 러시아 대사는 잘 안 들린다는 표정으로 요즘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라며 자리를 피한다. 이 영화 마리우폴에서의 20일은 위정자, 흔히 자칭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봐야 하는 작품이다. 한편의 영화가 평화를 이루어낼 수는 없을지언정 단 한 번이라도 평화의 기회를 가져올 수는 있다. 마리우폴에서의 20일은 목숨을 걸고 찍은 종군 다큐멘터리이다. 한국에서 지난 11월 6일에 개봉해 2683명만이 관람했다. 다른 사람들 대부분은 글래디에이터나 위키드 같은 허구의 이야기에 열광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피해 해외여행을 다닐 것이며 온갖 군대의 맛집을 탐방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포성과 침략은 멈춰져야 한다. 이 영화의 차분한 일갈의 목소리이다.